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워드로 정리하는 마키 수학. 자, 친구들, 이번 시간 1차 부등식 이어서 1차 부등식을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활용 같이 만나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1차 방정식에서도 친구들이 많이 겪어봤겠지만 우리가 직접 문제를 파악해서 식을 세우고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주어진 식을 풀어보는 게 아니고 직접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로 살펴보면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들으면 뿅!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우선 1차 부등식 활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가 어떤 걸 X로 놔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되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마지막 정답을 X로 꼭 놔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과정에서 X로 놨을 때 풀기 편한 값을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X로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뜻에 맞게 부등식을 세워주죠. 자, 부등식을 세웠어? 풀어야지? 1차 부등식 풀고요. 그 다음, 자, 해가 나왔어요. 그럼 X라고 하는 그 해, 이 자체가 답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답을 확인해 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X가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활용 부분은 그런 부분을 친구들이 좀 많이 유념을 해두셔야 돼요. 자, 순서는요. 방정식 활용 풀어주는 거랑 거의 같고요. 유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유형별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크게 수에 관한 문제, 개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시간거리 속력 있죠?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 또 농도에 관한 문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 이율 요런 거 계산해주는 문제 유형으로 선생님 구분을 좀 해서 다 알려줄게요. 먼저 수에 관한 거. 예를 들어보죠. 어떤 자연수를 5배하고 2를 뺀 수는 그 수를 6배하고 5를 뺀 수보다 크다. 우리 이 문제 딱 보면 어떤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만났어요. 자, 구하려고 하는 거 X로 놓으래요. 우리 X 뭘로 놓으면 돼? 어떤 자연수, 그걸 X라고 두면 되는구나. 그래서 식은 이렇게 세우죠. 어떤 자연수 5배에 마이너스 2야. 5x 마이너스 2. 근데 그 수를 6배하고 5를 뺀 수 6x 마이너스 5 보다 크다. 그러니까 5x 마이너스 2는 6x 마이너스 5 보다 크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풀어요. 그럼 우리가 1차 부등식 푸는 과정은 알고 있으니까 풀었을 때 x는 3 미만으로 나와요. 자, 여기서 조심. 어떤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수는 1하고 2로 2개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죠. 1하고 2를 쓰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에 관한 문제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개수에 관한 문제. 개수에 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이야기 상황을 한번 상상해봐. 내가 얘기해줄게. 한 다발에 3,000원 하는 안개꽃 한 다발하고 한 송이에 900원 하는 장미꽃 몇 송이를 섞어서 꽃다발을 만들려고 해요. 포장비는 1,500원이에요. 전체 비용은 15,000원 이하가 되게 할 거예요. 이때 장미꽃은 최대 몇 송이까지 살 수 있을까? 자, 나 뭐 살 거야? 안개꽃이랑 장미꽃 몇 송이 살 거야.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간 돈이 있어. 포장비. 이거 다 더하면 그러면 비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안개꽃은 한 다발이라고 했으니까 3,000 플러스 우리 X를 뭘로 둔다? 장미꽃 몇 송이. 그래서 장미꽃은 한 송이에 900원이니까 900X만큼 돈이 들겠죠. 여기다 포장비 1,500원 더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3,000 플러스 900X 플러스 1,500이야. 이게
15,000원 이하. 그러니까 15,000 이하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거는 900x 플러스 4,500은 15,000 이하라고 식을 정리해서 나타낼 수 있고 또 정리하고 그치 상수항 이항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눠주고 이런 과정을 하잖아요. 그럼 x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35 이하가 나와요. 3분의 35 이하. 자, 이번엔 내가 여기서 강조를 해줄게. 그러면 장미꽃이 3분의 35 송이 이런 거 있어? 없단 말이야. 자연수로 나오겠죠? 3분의 35, 11과 3분의 2예요. x는 11과 3분의 2 이하예요.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제일 큰 건 11이야. 그래서 장미꽃은 최대 11송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활용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유형으로는 시간, 거리, 속력하고요. 농도에 관련된 걸 알려줄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매번 활용을 만나다 보면 시간, 거리, 속력? 나 그거 잘 기억 안 나. 자, 이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한번 잡아볼게요. 쌤은 하늘 나는 게 꿈이야. 한 시간에 만약에 20km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한 시간에 20km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니? 시속이에요. 자, 그럼 나 2시간 동안에 얼마나 날아갈 수 있을까? 40km 날아갈 수 있겠죠? 한 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 속력. 자, 20km 곱하기 시간 2.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가 나와요. 40km. 그러니까 거리는 뭐냐?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때 속력과 시간의 단위를 잘 맞춰야 되죠. 시속이면 시간, 분속이면 분. 얘네 둘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라는 거. 그럼 이 곱셈식 하나는 나눗셈식 2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시간은 그럼 뭘까?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그치? 즉 속력분의 거리로 우리는 중등 가정에서 나타냅니다. 그럼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예요. 이게 만약 헷갈린다면 이렇게 봐. 시옷을 구할 때는 시옷이 분모로 가요. 시옷, 시간을 구할 때는 시옷, 속력이 분모로 가요. 거리는 항상 위야. 항상 분자야. 속력, 시옷을 구할 때는 시간, 시옷이 분모로 가고 거리는 항상 분자예요. 그래서 요 3가지 식을 잘 기억해 놓고 나서 친구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농도에 관한 문제도 먼저 개념을 잡아놓고 나서 문제용 한꺼번에 갈게. 농도에 관한 문제는 자, 우선 농도,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주는 식하고 소금의 양을 구해주는 식하고 이 2가지 대표적으로 나오죠. 소금물의 농도는 도대체 이 소금물은 얼마나 짠 거야? 짠 정도를 자, 100분율로 나타낸 거야. 그치? 그럼 짠 정도라는 건 진하기라는 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전체 분의 부분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에다가 이건 이 비율은 도대체 100분율로 얼마야? 곱하기 100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예요. 그럼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건 자, 소금물의 양 중에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할까요? 라는 거예요. 도대체 소금물은 뭐 얼마만큼 있을 때 만약에 소금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10%래. 그러면 소금물의 양에다가 100분의 10 곱해주면 되겠죠. 즉 100분의 농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오케이.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유형별로 또 만나봅니다. 먼저 시간,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예요. 자, 보통 이거 많이 나와요. 등산하는 거. 지혜가 등산할 거야.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그러니까 1시간에 2km 가는 거지. 내려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2시간 이내에 돌아올 거예요. 2시간 이내. 헷갈리지? 뭔가 낯설죠? 이내.
이내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럼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될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산 어디까지 올라가면 될까? 그 거리를 x라고 두면 되겠다. 그치? 미지수 먼저 정했어요. 부등식 세워볼까? 쌤, 그러면 이거 거리로 해요? 아니면 시간으로 해요? 자, 이 문제를 잘 보면 2시간 이내라고 있어요. 식을 막 세운 다음에 2시간, 즉 이내니까 이 이하라고 하는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즉 시간에 관련된 식을 세울 거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올라갈 때의 시간 플러스 내려올 때의 시간은 이하다. 이렇게 하자. 오케이? 기억해놔. 그래서 올라갈 때의 시간은 올라갈 때의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즉 2분의 x. 내려올 때는요. 내려올 때의 속력분의 거리예요. 3분의 x. 2분의 x 플러스 3분의 x는 2 이하.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x는 2.4 이하가 돼요. 무슨 얘기야? 2.4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약간 응용되는 문제 유형으로 또 좀 짚어줄게요. 예를 들어 이제 산 말고 어디 상점을 가. 내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디 도착했는데 시간이 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올 거야. 똑같이 갈 때는 시속 2km, 올 때는 시속 3km로 온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그 상점에 갔다 올 때까지 2시간 이내에 올 거고요. 그러면은 그 상점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 상점에서 내가 10분 동안 물건을 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플러스 거기서 물건을 산 데 걸리는 시간, 즉 10분, 즉 6분의 1시간 이것도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 어떻게 될까? 자, 거리, 상점의 최대 거리를 xkm라고 두고 갈 때의 시간은 2분의 x, 올 때 시간은 3분의 x. 그런데 물건을 또 고르는데 6분의 1시간이 필요하죠?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다 더해놓고 이것은 2 이하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번에 소금물 농도에 관련된 그 유형을 볼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소금의 양에 관련된 식으로 많이 세웠었어요. 언제? 1차 방정식 때. 근데 1차 부등식 때는 농도에 관한 문제, 요거는 또 농도에 관한 식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되게 잘 들어야 돼. 5%의 소금물 200g 있어요. 5%의 소금을 200g. 그럼 여기서 소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소금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물을 증발시켜요. 물 증발시켜서 농도가 8% 이상인, 뭐라고요? 농도가 8% 이상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물을 몇 그램 이상 증발시켜야 할까요? 식 세우는 유형을 잘 기억해 두세요. 먼저 농도에 관련된 식으로 세울 거야.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에요. 그치? 우선 200g의 5%라고 했어. 5% 소금을 200g의 소금의 양은 뭐냐면 100분의 5 곱하기 200입니다. 그래서 10g만큼 소금이 있어요. 됐니? 10g만큼 소금이 있어요. 이걸 농도의 식에다가 써먹을 거야. 자, 농도의 식은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지금 소금물 분의 소금, 즉 소금물이라고 하는 거는 200g이 있었는데 물 xg만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소금물은 200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것분의 소금의 양 10g. 그러니까 10g은 아까 이미 구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농도가
즉 물을 증발시킨 농도가 200-x분의 10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백분율 농도가 되겠죠? 이 농도는 뭐다? 8% 이상이다. 즉 8 이상이다.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농도에 관련된 식 1단계 소금의 양을 구해주세요. 그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데 자, 물을 증발시켰다라고 했으니까 물을 증발시켰으면 그 물의 양만큼, xg만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물은 200-x가 됐고 소금의 양은 그대로니까 10, 200-x분의 10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농도 100분율이 되죠. 근데 이 농도 100분율은 8% 이상이니까 8 이상이다 라고 식을 세워두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나오는 거 해보자. 마지막이야, 이자율. 예를 들어 은행에서 어떤 예금 상품의 연 이자율이 6%라고 해요. 6%.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적어도 18만 원이 되려면 얼마 이상을 예금해야 될까? 얼마 이상을 예금해야 될까? X. 예금액을 X라고 두면 되겠죠? 간단해요, 사실. 이게 말이 복잡하게 나와서 내가 연 이자율 막 이래서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이자율은 6%고 이자가 18만 원이래. 그럼 봐봐. 예금액 X1의 6%면 100분의 6이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게 100분의 6X란 얘기예요. 100분의 6X 요 이자가 18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적어도 18만 원 되려면 얼마 이상 예금해야 될까? 18만 원 이상 이렇게 두면 돼요. 그래서 식은 이자가 100분의 6X 이것은 18만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겠어요. 계산해보면 X는요. 300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예금하면 된다. 요렇게 간단한 유형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잡아볼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있죠? 거시속.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선생님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그냥 외워요. 거지 뱃속으로 옛날에 외웠다? 어렸을 때. 거지속. 그래서 그냥 거시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거시속.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 거시속. 그 다음에 키워드 둘. 농도에 관련된 공식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키워드로 농도의 식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농도의 식으로. 농도 문제가 나오면 농도의 식으로 세우는 그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 답을 잘 쓰자. 그냥 부등식 풀었다 끝나는 게 아니야. 답을 잘 쓰셔야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마지막 답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써주세요. X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단위도 잘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할게요. 순간 복습을 통해서 오늘 만나본 유형들 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 기다릴게요.